자, 14주차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 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놀라기도 하고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기술이 주는 편리함을 잘 활용하되 책임감을 갖고 사용하는 지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우리가 1학기 동안 꾸준히 배워온 디지털 활용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학기 전체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디지털 실력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조금은 어렵지만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교시부터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총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켤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하실 텐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배운 핵심 내용들이 하나의 여정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초부터 사진 찍고 꾸미는 재미도 알게 되셨고요. 카카오톡으로 더 즐겁게 소통하고 중요한 사진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도 익히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서류를 떼는 공공서비스 활용법과 내 정보를 지키는 보안 설정까지 마스터하셨죠.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며 우리 실력으로 완전히 다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학기 여정의 가장 첫걸음이었던 2주차 내용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디지털의 기초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연속적인 것이 아날로그라면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끊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옛날 필름 사진과 달리 디지털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거나 낡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를 손상 없이 정확하게 저장하고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듯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바로 이 디지털이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우리 손안에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뤄볼 차례였죠. 3주차와 4주차에 걸쳐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그저 전화기가 아닌 내 손안에 똑똑한 비서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쓰게 설정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법을 익혔고요. 또 바탕화면에 자주 쓰는 날씨나 달력 정보를 꺼내두는 위젯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 화면을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스마트폰을 완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방금 3, 4주차 내용을 복습하며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스마트폰을 고장 없이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한 핵심 관리 비법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배터리는 20%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충전하고 80% 정도 차면 빼주시는 게 수명에 가장 좋습니다. 사람처럼 너무 굶기거나 과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둘째, 저장 공간입니다. 집안 대청소하듯이 한 달에 한 번은 안 보는 사진이나 안 쓰는 앱을 지워주세요. 그래야 스마트폰이 답답해하지 않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마지막 셋째,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알림은 우리 폰을 지켜주는 예방주사와 같으니 귀찮아도 바로바로 설치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우리 스마트폰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스마트폰의 건강을 잘 챙기는 법을 다시 살펴봤으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기능들을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바로 5주차에 배웠던 내용이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 밋밋했던 꽃 사진이 터치 몇 번으로 아주 화사하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 사진으로 변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찍으신 사진을 더 멋지게 꾸며서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던 기억 다들 나시죠? 어렵지 않게 터치 한 번으로 작품 사진을 만드는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 GPT의 기초를 맛봤던 순간이 담겨 있네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무엇이든 척척 대답해주고 긴 글을 짧게 요약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죠.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 내 손안의 예술가이자 만능 박사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첫걸음을 떼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편집과 인공지능 기초,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사진도 예쁘게 꾸미고 인공지능에게 똑똑하게 질문도 해봤었죠? 이번에는 6주차에 배웠던 빅데이터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글자 그대로 아주 거대한 정보 덩어리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거나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어떤 뉴스를 검색하는지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가 바로 빅데이터이고 이걸 잘 분석하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어느 길이 막힐지 미리 예측하는 것도 바로 빅데이터 덕분이고요. 또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주차에 배웠던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숨겨진 고급 기능들을 복습해 볼 텐데요. 카카오톡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넘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똑똑한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친구와 대화하다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대화창에 바로 검색을 이용해 정보를 찾던 것 기억나시죠? 둘째,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선물하기 기능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나 모임 대화방에서 중요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상단에 고정하는 공지 기능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소통이 더욱 즐거워지고 관계도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주차까지 열심히 배우고 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었죠. 바로 8주차에 치렀던 중간고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고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여러 기본 기능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검색하고 멋진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실생활 응용 능력도 확인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지요. 다들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의 그림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디지털이란 낯선 세상의 문을 열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익숙해지니
사진을 찍고 정보를 검색하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톡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상과 연결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이었던 셈이지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배울 내용도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1학기 전반부 내용 중에서 기말고사에 나올 만한 중요한 개념 첫 번째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운영체제, 영어로는 OS라고 나와 있죠. 이건 우리 스마트폰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면 그 명령을 받아서 전화도 걸게 하고 사진도 찍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림처럼 모든 앱들을 이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삼성이나 LG폰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요. 애플의 아이폰은 iOS라는 이름의 다른 운영체제를 씁니다. 그래서 두 스마트폰의 화면 모양이나 사용법이 조금씩 다른 거랍니다. 이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특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소통 방법입니다. 예전 동네 어귀의 정자나 마을 사랑방처럼 이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자녀, 손주들과 소식을 나누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죠. 소셜미디어란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그룹 채팅방을 잘 활용하면 멀리 사는 가족과도 매일 안부를 묻고 사진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이처럼 디지털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사랑방을 떠올리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후반부 복습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건 다시 들어도 헷갈린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위젯 설정이 아직 어려워요. 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같은 아주 사소한 질문도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궁금증을 해결해야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더 자신감 있게 활용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 마시고 용기 내어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부 학습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 각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에게 가장 유용했던 인생 기능은 이라고 적혀 있죠. 스마트폰 기본 관리법부터 손주들 사진 예쁘게 편집하는 법,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 편리하게 주고받는 법까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기능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예를 들어 답답했던 스마트폰 저장 공간 정리하는 법을 배워서 속이 시원했다거나 사진에 글씨 넣는 법을 배워서 친구들에게 칭찬받았다 같은 경험도 좋습니다. 편하게 한 분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1학기 전반부에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부터 사진 찍는 법,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죠?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과 같았습니다. 이게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하나씩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찍은 소중한 사진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부터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서류를 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내 정보를 지키는 보안 방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전반부에서 디지털 세상의 도구 사용법을 익혔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전반부 학습 내용 복습은 잘 따라오셨죠? 이제부터는 우리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기 후반부에서는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소중한 손주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했던 클라우드 기억나시나요? 또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민원 서류를 뗄 수 있게 해준 공공서비스 앱도 배웠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문서를 보고 회의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기술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약속과 보안 수칙도 잊지 않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후반부에 배운 핵심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며 우리 실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배웠던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들을 하나씩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 볼 내용은 바로 9주차에 배웠던 클라우드와 파일 관리 방법입니다. 혹시 손주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어서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하다는 알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클라우드는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인터넷 세상에 있는 저만의 커다란 서랍장이나 금고와도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서랍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용량 걱정 없이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아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내 자료들은 이 인터넷 금고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했던 점은 여행 사진 묶음 같은 것들을 파일 주소, 즉 링크 하나만 복사해서 보내주면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구글 드라이브 앱을 열어서 파일을 올리고 공유했던 그 중요한 실습 말입니다. 자, 클라우드에 내 소중한 사진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떠올려 봤으니 이제는 우리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앱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로 10주차에 배웠던 공공서비스 앱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힘들게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부24 앱만 있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죠. 은행 가실 때 갑자기 서류가 필요해도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더 건강보험 앱으로는 내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나 병원 진료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앱은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아껴주는 정말 고마운 비서와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10주차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공공서비스 앱이었죠. 그 중에서도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말 편리합니다.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첫 단계였던 것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딱 한 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과정이니 꼭 필요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신분증을 열 때 사용할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요. 이렇게 등록해 두면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증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 화면을 당당하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무거운 지갑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1주차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스마트워크,
즉 똑똑하게 일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복습입니다. 먼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했던 것 모두 기억나시죠? 멀리 사는 자녀나 친구들과도 얼굴을 마주보며 생생하게 안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구글 문서라는 도구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함께 만들기도 했었죠. 동창회 공지사항을 각자 집에서 동시에 작성했던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추구하는지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서 정말 편리했고요. 이러한 협업 도구들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여러 모임이나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문서를 만들고 화상회의를 하는 법을 복습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주차에 배웠던 디지털 콘텐츠와 에티켓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첫 번째, 저작권 존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예쁜 꽃 사진이나 좋은 글귀를 허락 없이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배웠죠. 두 번째는 네티켓 실천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세상의 예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즐겁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넘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13주차에 배웠던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소중한 정보가 가득 담긴 나만의 금고와도 같습니다. 이 금고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번호라는 첫 번째 열쇠에 더해 2단계 인증이라는 두 번째 자물쇠를 꼭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로그인할 때마다 내 휴대폰으로만 오는 인증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내 소중한 돈과 개인적인 사진, 대화 내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문자로 오는 낯선 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디지털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 보안과 윤리에 대해 배우면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단계 인증입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자물쇠 하나만 있는 것보다 튼튼한 보조키를 하나 더 다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2단계 인증이 바로 그런 두 번째 열쇠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도 해커는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가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소중한 돈과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처럼 중요한 계정은 꼭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두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14주차 그리고 우리 1학기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디지털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딱 맞는 정보를 찾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둘째,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혹시 나를 속이려는 가짜 정보는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셋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소통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직전에 배운 것처럼 2단계 인증 등으로 내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랍니다. 자, 이제 1학기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보았으니 다음 주 마지막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5주차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디지털 성장 앨범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화면에 보이듯 거창한 발표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유용했던 기능 두세 가지를 골라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손주 사진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 보낼 수 있다거나 정부24 앱으로 등본을 직접 뗐다 같은 실제 경험담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발표 시간은 3분 정도로 아주 짧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열하는 것보다 그 기능을 내 삶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단히 종이에 적어 오시면 발표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15주차에 있을 또 다른 중요한 일이죠. 바로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우리 마지막 주인 15주차 두 번째 시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와 중요한 단어를 간단히 적는 단답형 문제가 섞여서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제 영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 기본 관리 방법입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는 법이나 저장 공간을 정리하는 것처럼요. 둘째는 정부24나 건강보험 앱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앱 활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했던 디지털 보안과 예절입니다. 2단계 인증이나 개인정보 보호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다시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이론보다는 우리가 직접 눌러보고 경험했던 실습 위주로 나올 테니 차근차근 복습하시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와 최종 발표에 대한 안내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 전체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복잡한 내용까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폰 기본 설정, 카카오톡 활용법, 클라우드 저장소, 정부24 앱 사용법 등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오늘 배운 인공지능이나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지금 해결하는 작은 궁금증 하나가 앞으로의 디지털 생활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진 문구처럼 이제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스마트폰을 켤 때의 막막함,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의 망설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신 덕분에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친구들과 맛집을 예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내시죠.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의 구경꾼이 아닌 당당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작은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망설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새롭고 어려운 기술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처럼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즐겁게 디지털 세상을 누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14주차 강의와 더불어 한 학기 전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가려내고 잘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학기 동안 스마트폰 기본 기능부터 공공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사진을 편집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슬기로운 디지털 시민으로 당당히 성장하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딱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15주차에는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시는 최종 발표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기말고사가 진행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함께 복습했던 내용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시면 충분합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낯설어 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네요. 지난 14주간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주신 모든 학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사용법을 배우신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화면의 문구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가 더욱 빛나기를 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